자, 24장입니다. 이번 챕터는 아민과 헤테로 고리 화합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뭐 이 마지막 챕터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 이번 챕터 같은 부분은 상당히 앞에서 저희가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아민에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알코올에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에스터에 관련된 얘기, 헤테로 고리 화합물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아민 화학종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명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염기도에 관련된 것들, 이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도 앞에서 우리가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게 지금 아민들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민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들은 NH 또는 NR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2차, 3차 알코올 있듯이 이제 아민도 1차, 2차 아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트라이메틸아민, 그러니까 NH3 대신에 NR3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N하고 이제 다른 알킬기가 붙어 있고, 이쪽으로 알킬 가지들 고리형에 있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코카인에서도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알킬기, 다른 다리목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들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알코올 있듯이 아민도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 이런 식으로 존재가 한다. 그러니까 수소가 없고, 여기서도 이제 이 탄소의 가운데 알코올이 결합되어 있는 이 탄소에 수소가 없는 것처럼 얘도 수소가 없이 이렇게 아민으로만 돼 있는데, 쟤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민에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애를 우리가 1차, 2차, 3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NH2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차 아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알킬기가 하나 그룹이 다 덩어리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이 아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붙어 있는 애를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붙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가족들을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게 좀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4차 같은 경우에도 얘가 4차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거하고 달리 얘는 전자가 5개가 있어요. 결합 3개 하고도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을 해서 결합을 또 하나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4차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4차가 됐을 경우에는 암모늄 염이라는 염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제 화학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명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NH2 해서 아민이라고 명명을 보통 붙여주는데, 이것도 뭐 알코올이나 알데하이드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게 그 관용적인 명칭이 있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관용명을 IUPAC명 뭐 이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헥세인,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구조에는 없나요? 모체 화합물, 그러니까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확인하고요. 털트, 4개 뷰틸에 해당되는 아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이클로헥실 아민, 그대로 명명을 해준다. 특히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는데, 그 벤젠에다가 나이트로화 시켜가지고 나이트로화 시킨 다음에 벤젠에 NO2 붙은 다음에 거기에 환원시켜서 NH2로 만들면 아닐린 만들어진다라는 거 했었거든요. 벤젠 할 때. 그 아닐린이 지금 여기서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닐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모체 화합물에서 이 마지막에 이 대신에 아민이라는 명명으로 이제 보통 사용을 한다. 그게 여기서군요. 그래서 아민이라는 명명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 얘기고, 헥센에서 헥세인 해서 XANE가 여기 붙었잖아요. 원래 여기 명명할 때. 여기서 A 때문에 E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민이다라고 명명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1개 이상의 작용기를 가진 아민에서는 누구를 아민을 모체로 놓고 그 다음에 아미노라고 치환을 붙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아미노, 그러니까 얘가 치환체로 됐을 경우에는 아미노 이렇게 2개 있으면 다이아미노, 이렇게 4아미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된 거예요? 카복시산하고 그 다음에 케톤하고 아민하고 같이 있었는데 얘가 치환기를 밀린 거예요.
그래서 카복시산이나 케톤을 우선순위로 지금 잡아줬다는 것도 이 명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치환기가 됐을 경우에는 아민 대신에 아미노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민이 주인공이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아민, 다이페닐 아민. 그러니까 페닐이 이번에는 아릴이나 벤젠이라는 말 대신에 페닐이라고 밀렸다는 거는 저거는 제가 치환기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치환기가 됐다는 거는 아민이 메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민이 주인공으로 해서 끝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페닐, 아민에 페닐이 두 개가 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얘는 트라이메틸아민. 그래서 아민에 또 여기 메틸기가 아민에 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아민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민을 중심으로 해서 명명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산화수가 좀 큰 애들이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민에는 산소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애 산소가 있는 애들이 산화수가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화수가 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명명법을 해주면 그게 맞는 명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헤테로고리 아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뭘로 많이 출제가 되냐면 누가 더 산이야, 누가 더 염기야, 뭐 반응이 어때, 누가 더 안정해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질소 쪽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그 비공유 전자쌍이 sp2에 혼성을 하고 있는 애야, 아니면 p오비탈에 혼성을 하고 있는 애야 이렇게 또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잡히거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시 벤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벤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이미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벤젠의 방향적 고리 화합물, 뭐 그런 치환체,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금 전에 했던 얘기들이 귀에 들릴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혼성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서 했냐면 입체화학에 대한 부분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카이랄탄소야? 얘가 카이랄성을 가지고 있어? 하는 거에서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시 복습을 할게요. 이 질소가 알킬기하고 세 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sp3 혼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N이 4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sp3 혼성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A, B, C에 각각 다른 치환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카이랄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카이랄의 어떤 자격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알킬기 똑같은 애가 3개가 있으니까. 근데 다른 애가 A, B, C 붙어버리면 그때는 카이랄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과연 카이랄의 자격이 있다고 해서 카이랄 성질이 나타나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였죠. 왜냐하면 쟤는 반전이 잘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이와 같은 혼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X, Y, G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는 sp3에 혼성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카이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뒤집기를 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거의 혼성의 어떤 역할 때문에 사실상 카이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가운데 이 질소 대신에 질소 밑에 있는 인 같은 거, 그러니까 부피가 좀 크고 덩치가 큰 애들, 그리고 이 치환기를 조금 무거운 애들을 달게 되면은 이런 반전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그대로 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알키라민은 뭐 살충제 및 의약품 제조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 해서 지금 이제 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런 이성질체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얘도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이 탄소 원자수가 5보다 많은 작은 아민들은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는다. 그리고 얘는 수소 결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회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펜테인 같은 애들이 끓는 점이 여기서 보니까 36.1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56.3으로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에 비해서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 이런 식의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결합이 무슨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이에요. 그죠?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수소 결합하는 애들은 다른 애들보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니까 그래서 결합력이 더 크다. 그래서 끓는 점이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민의 염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면 얘가 과연 염기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아민은 다른 알코올이나 에터에 비해서 훨씬 더 센 염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더 잘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이게 루이스 베이스로 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서 전자를 제공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데 얘가 좋은 염기성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에 이제 짝꿍 있죠. 그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염기의 짝꿍인 짝산이 안정해야 돼요. 안정하다는 거는 역으로 반응을 잘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안정하고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짝산, 짝염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얘가 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일단은 여기 이제 산염기라는 얘기가 개념이 나오니까 뭐 이런 식의 또 한 번 반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학에서도 했었고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요게 물에 헬이 돼가지고 이와 같은 NH3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를 만들잖아요. 평형상수가 KA도 있고 KB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KB 입장에서 봤을 때 베이스 B 입장에서 보는 거죠. 반응물질분의 생성물질의 화학종의 농도로 이렇게 각각 나타내면 이게 이제 염기의 농도가 되는 건데 염기성의 농도를 우리가 KB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PKB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숫자적으로 보기가 편하다. 그럼 KB라는 건 뭐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한다. 그 다음에 KA라는 건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산성의 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 그래서 KA도 역시 우리가 뭘로 보면 좋으냐면 마이너스 로그 KA를 쳐서 PKA처럼 PKA도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PKA하고 PKB의 값을 두 개를 다 합쳤을 경우에 14가 나와요. 그죠? KA, KB 값을 곱해주면 10에 마이너스 14가 되기 때문에 KA하고 KB를 더해주면 1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정도를 보고 센 염기인지 약한 염기인지를 보는데 약한 염기 같은 경우에는 pKa 값이 작게 나온다. 그러니까 염기가 약하게 될 경우에는 약한 염기성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죠. Ka 값이 작다. 네. 잘못 혹시 오타가 났나 해서 확인을 했더니 Ka가 작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산성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산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염기성은 더 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에 pK가 크다는 거는 이거는 산성도가 그러니까 p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산성이에요. 얘가 크다는 얘기는 이거는 염기성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센 염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pKa 값을 가지고 우리가 약한 염기인지 센 염기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지금 보면은 암모니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차 알킬, 아민 나와 있고 해서 각각의 pK 값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K 값이 가장 낮은 쪽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pKb 값이 가장 큰 쪽이 요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염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약한 염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거는 센 염기, 약한 염기 부분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pKb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외우지는 않아요. 근데 구조가 많이 물어봐요. 구조로. 피리딘하고 피리미딘하고 지금 한 끗 차이예요. 질소가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게 5.25하고 1.3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pKa가 이게 지금 많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값이 pKa에 관련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pK 값이 작다는 거는 요거는 더 약한 염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 염기는 암모늄의 pKa가 작고 더 센 염기는 암모늄의 pKb가 크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숫자를 모르고 얘가 더 센 염기인지 약한 염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라고 이제 봐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요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구조와 염기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메틸아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성이 한 쌍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이드 같은 경우죠.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산소 쪽으로, 그러니까 전금성도 큰 산소 쪽이 있는 쪽으로 전자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얘가 전자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저런 경우에는 수소가 잘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수소 떨어져 나가는 쪽이니까 더 산성 쪽인 걸로 볼 수 있고, 좀 뭐 이렇게 이게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 좀 상대적으로 염기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인 아민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중성화합물의 혼합물이 유기용매에 용해되어 있으면 이 산용액을 가했을 경우에 이 중성화합물은 유기용매층에 남게 되고 염기성 아민은 양성자 첨가된 염으로 물에 녹게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음 페이지에 요거예요. 얘네들을 섞어놨어요.